여수 지역 해안가에 밀려드는 쓰레기로 어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해안 쓰레기로 각종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처리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광양에 추진되고 있는 우드펠릿 화력발전소 설치와 관련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단체는 화력발전소 사업 승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비례대표에서 탈락한 일부 후보들이 전남도당을 상대로 공천심사비 반환 소송에 나섰습니다. 도내 도서벽지학교에 성교육을 담당할 보건교사가 크게 부족합니다. 해당 지역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어민들은 해양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오면 바다로 밀려오는 쓰레기의 양이 더 많아질 텐데 여전히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모두 8만 8천여 톤. 지난해에만 2만 1천여 톤이 수거됐습니다. 수거량만 따져보면 여수가 1,300여 톤으로 전남 지역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여수해안 방파제입니다. 주변을 보시면 이렇게 해양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요. 보시면 육지에서 밀려온 것 같은 페트병과 서랍도 있고요. 스티로폼 부표들도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밧줄도 바위 틈바구니에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톤당 25만여 원. 전남 지역에서만 매년 2만 톤에 가까운 쓰레기가 수거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십억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해양 쓰레기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입니다. 해양 부유물 중에 통나무랄지 스티로폼이랄지 이런 부유물들이 이 선박 스크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이 냉각수 펌프에 얘네들이 이제 흡착이 되다 보니까 냉각수에 고장이 나기도 하고 해서 해양 쓰레기의 70%는 육지에서 떠밀려 내려온 생활 쓰레기. 쓰레기가 유입되는 주요 통로인 강 하류에 부유 쓰레기를 거를 수 있는 그물망을 설치했지만 발생량이 워낙 많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설치한 지파용 선상 바지선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수거 비용이 지원되지 않아 어민들 사이에서는 불만마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하는 말에 이제 예산 부족 이야기하면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 놔가지고 폐기 처리했다가 이야기하면은 안 가져간다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저것까지 해줬으면 폐기 처리까지 해줘야 된다고 어민들이 생각을 하는데 어민들이 치라고 자기들 이제 돈으로 어민들이 치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해양 쓰레기 문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 지역 8개 시민단체와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행의정 모니터연대가 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주요 현안으로 신청사 신축계획,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처리 방안, 봉화산공원 유지대책 등을 제시하고 후보자별 대책을 물었습니다. 또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담보할 방안과 공정한 인사제도, 생활 폐기물 감량 방안도 정책 질의 사안에 포함됐습니다. 시민단체가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정책 공약 실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여수 YMCA는 오늘 도의원 출마자 3명, 시의원 출마자 4명과 함께 6.13 지방선거 정책 공약 실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YMCA가 정책 17개를 선정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제안한 결과 6명의 후보들이 정책 5개 이상을 공약으로 채택해 진행됐습니다. 광역 비례대표 경선에서 탈락한 일부 민주당 후보들이 전남도당을 상대로 공천심사비 반환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전남도당이 최소한의 원칙과 공정성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용기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치러진 민주당 전남도당 광역 비례대표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한 데 이어 심사비 반환 소송을 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습니다. 100여 명 중에 불과 얼마 안 있었고요.
연설이 다 끝나고 시작될 무렵에 다 몰려와가지고 투표를 하고 갔습니다. 이건 짜놓고 치는 그런 각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죠. 민주당 소속 전남도내 시장, 군수와 의회의장, 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전남도당 상무위원 71명이 투표에 참여한 비례대표 후보 경선 결과입니다. 1번 그룹 윤명희 48표, 2번 그룹 한근석 27표, 3번 그룹 정옥림 38표, 4번 그룹 김경자 41표를 얻어 당선권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지지표가 많게는 67%나 특정 후보에 쏠린 데 대해 낙선 후보들은 의혹을 제기합니다. 출마 후보를 알 수 있는 것은 4분 남짓한 정견 발표뿐. 현장에는 15명 안팎의 상무위원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몰표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상무위원들의 명단이 10여일 전에 공개되면서 도당 유력자를 중심으로 사전에 청탁의 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공개가 안 됐다라면 상무위 원칙을 이제 공개를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 와가지고 도당에서 비밀 하라면 그날 와가지고 점검하게 한뒤 미리서 한 5일 일주일 전에 공개를 해주니까 전부 그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고 노비가 된 거죠.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전문성 등을 감안하는 2번 그룹에 취지와 맞지 않는 지역 분야를 끼워넣어 8명을 경합시켰고 순천의 정치 유력자가 지지하는 지역 후보가 당선돼 비례대표 도입 취지도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 전남광역 비례대표 당선권인 사수녀 안에 든 후보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최하 16억 원에서 최고 31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선 후보들은 이번 민주당의 전남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보면 서민 중산층을 지향하는지 부자 정당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낙선한 후보들은 550만 원의 심사비 반환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면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광양에 추진되고 있는 우드펠릿 화력발전소 설치와 관련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양만 목질개 화력발전소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광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부의 우드펠릿 바이오매스 발전을 친환경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한 정책 개선은 환영하지만 6개월간 가중치 유예기간을 둔 것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또 우드펠릿 화력발전소 사업 승인 행위를 중단할 것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들이 지역 교육 환경 복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는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대학 통합 정책 이후 관내 학생의 90% 이상이 외지로 나가 여수시의 대학 진학률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5위로 추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여수 지역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역 거점 대학을 설립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관내 고등학생 중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 진학한 학생은 69명에 그쳤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가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도서벽지 학교를 중심으로 성교육을 담당할 보건교사가 여전히 부족해 체계적인 인력 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학생들의 공연 연습이 한창입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의 연습이 구슬땀과 함께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미투 운동을 주제로 펼쳐진 이번 공연은 어른들의 세상에 묵직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성문화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저입니다. 특히 노우밀스 노란 구호처럼 학생 때부터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식습관과 운동 못지않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선 현장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교육 여건은 아쉽기만 합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성교육 등 실무를 담당할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전체 학교의 절반을 겨우 넘습니다. 또 미배치된 지역 대부분이 군 지역을 포함한 도서 벽지로 조사돼 보건교육의 양극화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약 40%에 해당되는 300개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체계적인 건강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게다가 기초단체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이 없는 것도 차기 교육감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성교육으로 아이들이 사회에서 더욱 당당해질 수 있도록 어른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라도 천년 기념 사업이 오는 2026년까지 4,60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돼 7개 분야 30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와 함께 지난해 착수한 전라도 천년 기념 사업이 전체 30개 세부 사업 가운데 5개 사업을 이미 완료했으며 천년정원과 가로수길 조성, 국제관광 컨퍼런스 개최 등 나머지 사업의 추진도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 천년 기념 사업은 전라도 이미지 개선과 문화관광 활성화 등 7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중장기 사업은 민선 7기 보안 발전 시책으로 특별 관리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다음 달 1일부터 광양 순천 광역 시내버스 구간 요금을 폐지합니다. 광양시는 중마동과 순천을 오가는 시내버스 요금은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일반 2,300원, 중고생 1,600원을 지불했지만 구간요금 폐지로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일반 1,250원, 중고생 9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통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요금을 납부할 경우 기존대로 구간요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중국 일조시 란산 경제개발구와 한중일 콜드체인 상호 발굴을 위한 경제교류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최근 중국 일조시 란산 경제개발구 관리위원회와 투자유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중일 콜드체인 발굴과 기업 유치, 상호교역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란산 경제개발구는 중국 산동성 남단에 위치한 곳으로 화학, 철강, 농식품 가공, 물류 중심 개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적조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의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도청에서 양식어업인과 수협, 해경, 수산과학원, 일선시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적조대책위원회를 열고 최근 적조 발생 상황과 변동 추이, 전망 등 정보와 대책 등을 공유한 데 이어 올해 대응 개선 방안과 협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라도는 특히 적조 발생 전 예찰 예보제를 운영하고 적조 발생 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합동 방제 체제를 구축해 초동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최근 채무 제로 실현과 함께 작년과 비교해 재정 여건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실시한 2017년 회계년도 결산 검사 결과 순자산 3조 230억 원, 총 부채는 260억 원으로 총 자산이 작년보다 2,054억 원이 늘어난 3조 491억 원으로 집계됐고 재정 여건도 7.2%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지난해 채무를 전액 상환해 채무제로 고흥을 실현했다고 덧붙였습니다.